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자, 저기 지금 보고 계신 글이 검찰과 권력의 관계를 담은 글입니다. 총장님 혹시 누구의 글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글을 보면요, 이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한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다. 정치 권력이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는 권력은 수사받고 떠오르는 권력은 수사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력의 예속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저 글을 쓴 분이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수와 함께 쓴 글이에요. 검찰을 생각한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휘하는 작금의 검찰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검찰이 오래 전부터 뭐 이런 지적을 받아온 거는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하여튼 막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법 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에도 그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권 차원에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25년 가까이 기자 생활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늘 터져나오는 구호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희는 하여튼 뭐 원칙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PPT를 한번 보실까요? 네. 금방 총장께서는 원칙대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장관 취임 10달이 됐습니다. 10달 동안에 무려 4차례의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PPT 지금 좀 글자가 작습니다만 한마디로 산권력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력 수사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그건 뭐 검찰 안팎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까? 시인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상권력 수사하면 좌천됩니까?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검사 생활 26년 했습니다만은, 뭐 그게 점점 날이 갈수록, 과거에 제가 2003년에 그 대선 자금 수사팀에 파견을 나가서 이제 그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이 다 뭐 대영전까지는 아니어도 다 영전 내지는 정상적으로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은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아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 네. 그렇다면은 이른바 적폐 정권이라고 일컬어졌던 지난 정권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졌습니까? 글쎄 지난 정권 때는 저는 뭐 처음 1년 저 국정원 수사하던 그 첫 해 1년 빼고는 계속 지방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신문에 검찰 인사가 나오면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뭐 각 정권별 차이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전 정부가 예. 적폐 정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면 현 정부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하여튼 지난 그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부임 시기하고 정확히 부합합니다. 올 1월부터죠. 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응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2013년 11월에 쓴 글이네요.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저 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저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뭐 평가라기보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뭐 많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봉계 의원님하고 분들께서. 네. 그러면 저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는 응원을 했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도 제가 사실은 특검에 파견 나갈 때도 사실 안 나가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특검 끝나면은 이제 대전고검에 잠시 복귀했다가 이제 검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이 늦게 돼서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검사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자리가 무겁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이 정치와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이. 네. 예. 자, 이른바 조국 사태 앞에서 여러 여당 의원들이 짚어주셨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상장 쪼가리 하나 위조한 것,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질문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장 쪼가리 하나 위조한 것, 그게 수사거리가 됩니까?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아마 얼마 전에 그 법정에서 저 수사팀이 좀 시연을 하고 저 입시 자료의 그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검찰총장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 그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글쎄 뭐 저도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무 감각 아직도 없으시죠? 네. 자, 서민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낮에. 윤석열 총장 검사 연룩 의혹에 사과해야 된다. 여당 의원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라임 사건의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건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측입니다. 의혹이 아닌 팩트다. 이쯤 되면 석고 대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